중앙일보 2026년도 2월 5일자 기사. 중앙일보 윤사형 무기징역 아닐 수 있다. 강경 사유 인정이 관건이라는 기사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2심 선고에서 유죄 인정 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저가 무기징역, 최대가 사형이지만 만일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징역 10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법정형 아래 처단형 아래 선고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는 기준은 법정형일 뿐 실제 선고가 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감경 여부에 따른 처단형 범위가 정해지고 이중 재판부가 선고형을 선택하게 된다. 형법 55조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두환이도 뭐 총으로 발사해서 그 엄청난 광주 시민들 다 죽였는데 뭐 사형이니 뭐니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기 말대로 민주당이 하도 31명을 출탄핵시키고 뭐 정치를 못하게 무슨 내년도 예산 다 삭감해버리고 대통령의 비밀 뭔비까지 다 없애버리고 뭐 검찰청 뭐 활동비를 줄여버리고 줄인 게 아니고 없애버렸지.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사람 하나도 살상하지도 않고 1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비상계엄 사형을 선고할 만한 것이 되냐. 그리고 헌법 원로 학자들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국민이 볼 때는 31명의 줄탄핵으로 모든 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다 깎아버리고 검찰이 경찰 다 손묶어버리고 활동비를 없애버리고 대통령실에 모든 돈을 없애고 171석을 가지고 거대 여당이 독재를 쓰고 이 상권이 다 무너지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였고 그것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두환처럼 광주시민을 뭐 헬리콥터에서 막 탱크로 밀어서 다 죽여버리고 시체를 이 트럭에다가 팬티만 입혀서 젊은 애들을 싣고 가서는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형을 안 시켰잖아요. 뭐 12월 3일 날 대통령에서 부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부르니까 총리가 가야지. 가니까 뭐 오늘 뭐 비상계엄 하겠다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그날 대통령으로부터 선전포고를 당한 것이죠. 그 무슨 거기에 개입된 건 하나도 없어요. 선전포고를 한 그 말을 듣는 것밖에 뭐 총리가 그날 전혀 당일날 비상계엄 당일날 그 말을 듣고 하면 안 됩니다고 말렸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입에서도 그때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잖아요. 그 23년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 뭐 죽이기 위해서 먼저 뭐 한덕수 끌어들인 거고 대통령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럼 나오겠어요? 이런 데 대해서 정치 보복은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먼저 감경 여부에 따른 처단형 범위가 정해지고 이중 재판부가 선고형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법 55조는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형법 55조 1항은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정해줬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2분의 1을 겪어만다. 그러니까 뚜껑 열어봐야 알지. 내란 우두머리 양형 단계별 형량 비교.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방금도 말했듯이 뭐 그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을 17명이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거기에 국회의원만 해도 백 몇십 명에다가 거기에 들어온 뭐 들어있는 시민들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들 참데 17명의 군인들이 가서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역을 보면은 하나도 총도 쏴지도 않고 탱크도 안 들어가고 무슨 총탄을 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유순한 방법으로 그때 뭐 민주당 당대표던 이재명 당대표가 그랬잖아요. 너무 물러 터졌다. 뭐 전두환이 냈지만 특별 사단을 갖다 놓고 막 내리 하늘에서 막 시민들 내서 발표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이에 따라 만일 강경이 적용되면 처단형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지기를 원해요. 뭐 원로 그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그것은 내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헌법학자들이 만일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택할 경우 감경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에서 50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에는 감경 시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형이 조정된다. 결국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단형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형성된다.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인 권고형도 있지만 내란 혐의는 양형 기준이 없다. 실제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안에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뭐 지금 나와서 당했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이 넘게 갖다 가둬놓고 그렇게 정치 보복을 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쓰럽죠. 대통령들 왜 갖다 잡아놓고 이것이 다 전부 다 이것이 내리 이게 할 짓거리냐. 이 사람이 잡아놓고 지도 들어가고 뭐 이명박이 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뭐 정치 옛날에는 기업들이 다 정치인들이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주면 그것으로 그 정치를 운영했어요. 그것이 합법화돼 있었죠. 그걸 가지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억이니 뭐니 하고 나를 치고 그렇게 잊어버릴만 하면은 노인을 그렇게 억제해서 다 죽음으로 그것이 신장이라든지 이런데 스트레스 주니까 빨리 죽은 거예요. 그건 자기도 들어가잖아. 이명박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나는 조국이가 윤석열 정부 때 그 가정이 파탄 나다시피 자기 뭐 조국부터 자기 부인부터 아들 딸 다 그렇게 생겨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렇지만 조국은 자업자득이다. 그 뭐 조국이 뭐 문재인 정부의 실세일 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구속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번복돼야 되는가. 우리나라만 있는 이건 병폐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그 뭐 기사를 딸려주고 뭐 생활비를 대주고 기초 생활을 대주고 이렇게 하는가. 대통령 그 나라 전직 대통령은 그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품위 유지비를 갖다 주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그 영부인 전직 영부인한테도 그 사람 딸려서 보내주고 생활비를 대주잖아요. 처단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 재량적 감경이 있다. 법률상 감경은 자수, 신심, 미약, 방조법, 미수범 등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형을 낮추는 경우다. 반면 재량적 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사정을 헤아려 형을 낮추는 감경이다.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3조가 근거다.
법률상 강경할 사유가 여러 개라면 2의 3에 강경할 수 있다. 법조의 일관적 혐의 부인 감경 사유 인정 안 될 뜻이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감경 사유가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량적 감경도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원로 헌법학자들도 아니란데 뭐 본인이 그러면 내란했어 그러겠어요?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어떤 감경 사유가 있을지 선뜻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뭐 전두환이처럼 총질을 하고 뭐 탱크가 들어가고 뭐 헬리콥터로 총을 시뮬해서 발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민주당이 31명을 줄타내기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린 거예요. 뭐 대통령의 특수 비용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검찰, 경찰 모든 활동비 없애버린 거예요.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렸어요. 손발 다 묶어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비싼 gem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상황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특검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감경 여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뭐 1시간 만에 끝났다고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충 그렇게 짧은 시간에 탱크도 없고 총 발포도 없고 전혀 뭐 비상계엄이고 내란이라고 할 건덕지도 없었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의 특검 측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휘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인데 무슨 지능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야당 놈들이 하도 뭐 정치 발목을 잡고 검찰 활동비, 경찰 활동비, 뭐 감사원장 뭐 전부 나라 쓸만한 사람 다 갖다가 탄핵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내년도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뭐 화재가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이런 거 비상 천재지변에 대한 그것까지 깎아버리니까 제발 그거 깎지 말아라니까. 뭐 작년에도 그런 일 없었다 그러는데 그거 깎아놓으니까는 안동에 그 화재가 나서 그 난리를 쳤잖아요. 특검이 참작할 만한 강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강경 여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가 뭐 당일날 연락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은 23년을 갖다가 구형을 때려놨는데 뭐 이것은 자기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뭐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의 특검 측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다라는데 웃기지도 않네요. 대통령이 자기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런 비상 겸을 했겠어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지지 않는 세력이 그 나라를 전복시켜서 자기가 탈취하기 위한 것이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나라를 바르게 잡기 위한 것이 자기가 정권을 탈취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탈취 목적이 아니고 뭐 계획적이고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나라를 평정을 하기 위해서 하도 이 171석을 가진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상권을 갖다가 거머쥐고 독재를 쓰고 뭐 사법인이 대통령 우습게 알았잖아요. 이런데 이것은 민주당 측으로 가야 될 단어네요.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라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인데 무슨 뭐 권력을 더 가질 거예요. 이걸 안정되게 국가를 치리하기 위한 것이라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법 원로학자들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유 권한이고 내란하고 관계없다고 그러잖아요.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오늘 지금 제목은 중앙일보인데 윤 사형 무기징이 아닐 수도 있다. 강경 사유 인정이 관건이라는데, 강경 사유가 되면은 사형 무기징역 막 이런 데서부터 뭐 50년에서부터 10년까지도 감형될 수 있다. 특검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감경 여부에 따라서 성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이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인데,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장량 감경은 범죄 법정형이 높은 경우로 이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하루 만에 범죄가 끝났다거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죠. 1시간 만에 끝난 것이 다른 전두환이처럼 위에서 막 헬리콥터로 국민을 싸고 시체를 갖다가 트럭으로 팬티만 입혀서 대학생들을 실어서 그 팬티만 입고 간 그 뭐 전남대 조선대 애들 흰 팬티만 입고 실어서 간 애들이 행불자가 됐잖아요. 행방불명이 돼버려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어디다가 갔다가 무대기로 갖다 묻었던 소리도 있고 바다에다 던졌다는 소리도 있고. 아 참, 전두환이 때는 그렇게 많은 광주 시민을 살상을 하고 젊은 어린 애들 대학생들을 다 죽였는데 사형을 안 시켰잖아요. 여기 있어요. 됐어요. 전 대통령이 다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 내란 목적 살인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례를 고려한다는 취지다. 그런 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도 뭐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발포를 하지 않았죠. 전 대통령 역시 재량적 감경이 적용돼 무기징역 확정을 받았다. 감경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도. 그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대통령에 대한 형으로 사형을 선택하되 반란 및 내란 등의 죄는 10년 전의 범죄인 점, 전직 대통령인 점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런 사람들은 정권 탈취 목적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자기가 대통령인데 뭘 탈취를 하겠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이거 범죄라면 감경이란 것이 뭐 1시간 만에 끝나버린 너무 비싼 게 하나로 발포하지도 않고 탱크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총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규모의 병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었고 거기에 시민들도 있었다는데 거기에 17명의 군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체포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알기로는 17명인가 뭐 소수의 군병력이 국회에 투입됐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2026년도 2월 5일자 기사예요. 윤 사형 무기징역 아닐 수도 있다. 감경 사유 인정이 관건이라는데, 뭐 전두환이처럼 광주 시민들 발포를 해서 엄청난 숫자가 죽고 그렇게 트럭으로 흰 팬티만 입혀서 젊은 애들 뒤로 손 묶어서 다 데려가 트럭으로 짐짝처럼 실어 가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걸 하고도 감경을 받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민주당이 30명 줄탄핵시키고 뭐 내년도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뭐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비상 뭐는 돈까지 다 깎아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뭐 대통령의 비상 뭐 돈도 필요 없다. 이건 영수증이 없다. 이래놓고는 뭐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니까 아 뭐 대통령은 뭐 이것은 영수증으로 낼 수도 없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다시 다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